배 대표님, 예. 이 야권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진짜 코앞에 닥쳤습니다. 1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 동원 체제 하에서 총 공세를 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를 했죠. 그래서 14일 날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기 단축 개헌연대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이것도 8일 날 출범을 시켜갖고 현역 의원들이 민주 또 조국혁신당 뭐 사회민주당인가요? 진보당 뭐 이렇게 해갖고 한 26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2일 이 장외 제표를 서울역에 했었는데 그때 좀 흥행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안 왔어요. 예. 2만 명도 못 왔다는 이 경찰 추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9일 날 총력 동원 체제를 가지고 시청 앞에서, 그리고 또 16일에는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범야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 규탄 뭐 이런 집회를 또 갖는다는 거고.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그럼요. 가지면서 12월까지 이어가겠다는 예.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탄핵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블릿, 예. 말, 예. 정유라 더 있습니까? 그것뿐이 없죠. 구체적으로- 말 3마리.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기업으로부터 떼돈을 착복했다는 뭔가 근거가 분명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밉다, 대통령이 싫다, 그럴 수 있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개인에 따라서. 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장 싫다고 사장 다 끌어내리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박사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반은 위반이다라고 그랬어요. 위반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다 이랬다. 지금은 헌법상 법률상 뭐를 위반했는지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대통령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배우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배우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벌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는 그러면은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육성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럼 탄핵시킬 수 있으면 이게 또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통화는 했다. 그럼 통화하면 탄핵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또 수사합니다. 아니 밝히면 되는 거죠. 예. 있는지 없는지 누구의 문제인지. 그래서 저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15일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밀어붙이는데 지금 다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중도층이나 또는 이재명 지지층 외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의심하는 것은 아니 이거 방탄 아니냐. 자기 방탄이죠. 부인은 14일 날, 본인은 15일 날. 그러면은 지금 1심 선고에서 유죄라도 나오는 순간 여론은 오히려요 획 돌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탄핵이네. 예, 그렇게 돼야 할 상황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대통령이 싫다, 대통령이 밉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함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걸 15일 선거법 1심 선거 전날 국회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 문제 이른바 원내에서 투쟁은 쌍끌이 공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한 4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폭은 아니지만 전격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탈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그럼요. 생각도 들고 네. 임기단축 개헌연대 이것은 결국은 탄핵을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헌재에 가더라도 무슨 위헌 유법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기각될 거 뻔하니까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개헌으로 임기단축 개헌으로 몰고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죠.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 박사님. 그러면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뭐 이래저래 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마비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엄중한 시기에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죠. 일본도 신임 총리죠.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서 이 혼란 국면에서 그러면은 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헌법이나 법률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기각입니다. 이러는 순간 역풍이 불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 있다가 있을 지방선거는 민주당 끝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아, 탄핵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임기 단축으로 가자. 그러면 임기 단축으로 걸면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친한계 강성 친한계는 우리가 좀 유혹을 할 수 있다. 예. 친한계에서도 선거를 빨리 하면 한동훈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다가 대권까지 다 업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게 속셈이 다 드러나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요. 국회의원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똑똑해요. 안 속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이 벌이고 있는 이런 탄핵 공세라든가 특검 공세, 장애 공세 이런 것들은 이재명 방탄에 있다는 것은 뭐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 명명백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야당이 집회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사실은 이런 집회에서 성공하려면은 일반 국민들 넥타이 부대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비토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방탄까지 거기에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그럼 국회에 탄핵할 사람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요. 더 많죠. 탄핵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끝났는데도 아니 1년에 연봉을 1억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 지금 뭡니까 지금? 지금 토요일 날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주말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집회 가도 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을 위해서만 일하면 되고 국민을 위해서는 일 안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국민은 자기들의 정치 이익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운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요. 방금 전에 코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1월이고 지금 단풍 쫙 예쁘게 물들었고 축제 가기 바쁩니다. 가족들하고요. 뭐하러 거기 집회 가서 되지도 않을 내용을 떠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더 인기를 많이 얻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인기 얻을 수 있는 거였고 국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저출생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통과시켜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도 민주당이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장애 집회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없고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장애 집회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칠 일이고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는 장애 공세라든가 또 이런 특검이라든가
또 개헌연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공세도 있지만 당장 급한 것은 사법부 여기서 1심 판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 판사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근책과 읍소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법부에 압박하는 수단 하나로 뭐 장애 집회 이런 것도 엽니다만은 또 탄원서를 보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100만 부 탄원서를 보내자. 이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하고 김동연 부장판사한테 선거법과 이중교사 그래갖고 한 80만 개 뭐 왔다고 그러네요. 예. 의원들한테 할당이 내려가갖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내는 모양이에요. 탄원서 좀 아니, 해달라고. 당원이 200만 명 아닙니까? 당원 총동을 하는 당원도 거죠.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당근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선 그 김우영 의원이라고 지난번 이태규 네네.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판사 출신 주제에 법관 주제에. 뭐 이렇게 했다가 예. 아주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전부 다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즉각 엄중 경고하고 아유. 또 당무조정실장이라는 아주 핵심 지위에 있는데 그것도 딱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럼요. 노력을 했고 또 사법부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판사 임용 조건도 완화를 했어요. 사법 경력 10년이었는데 그걸 5년으로 줄여갖고 판사 임용을 좀 쉽게 좀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개딸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고 좌표찍기 해가지고 또 하나 한성진 김동연 부장판사한테는 직접적으로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1심 경찰과가 이 중형이 내려질 경우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엄포들을 그 자기들 사이트에서는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공포예요. 더군다나 신진호 부장판사한테는 뭐 참 뭐 껍질을 벗겨갖고 가지구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무섭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판사들을 좀 보호를 해야겠다. 그렇죠. 특히 형사 관련 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 말고도 예. 일반 그런 형사 사법 그런 재판에 있어서도 판사들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법관 좌표 찍기 이 안건을 올려갖고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제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서 법관에 대한 대적 그렇죠.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 보호 방안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법의 정치화예요. 예.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심지어는 검찰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판하고 검사를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무작위로 쏟아지고 있는 탄원서, 심지어는 법률 왜곡법을 만든다 그러면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네. 국회 다수당의 압박이고 행포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관은 차분하게 정말 재판에만 전념할 뿐이고 늘 법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걸 사심없이 드러냈잖아요. 아니 법관 주제에 이런 순간 법관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때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어요. 밤에 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법관의 판결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른바 이 법관 좌표 찍기 현상이 이제 만연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계속 지연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차 경고를 날렸습니다. 안 돼. 지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른바 법관에 대한 압박입니다. 예.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법관에 대해서 좌표찍기를 이제 올려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의 신상도 공개를 하죠. 이 부분이 실제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 가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실명 사진을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 판사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 읍소작전을 하니라고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실명 사진 다 올려갖고 좌표를 찍어서 공개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는 국정감사장에까지도 압박이 연장이 된 겁니다. 예. 국정감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특정 개인을 위해서 엄호하거나 방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해서 온라인의 신상 공개라든지 정치권 비난이라든지 법관의 신변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부분에 대한 이제 용역을 줬고 이게 중간 보고가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에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이런 법관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면은 협박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 다수당 정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개딸들이 아직까지는 검사에 대해서 그런 도넘은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 잘해라.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게 중형이 떨어진다면 가만 안 두겠다. 불복이죠. 판사들에 대해서도 좌표 찍어갖고 공격하겠다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권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나친 공격을 하니까 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판사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 안 됐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이 자꾸만 이게 재판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대법원 선고 받아서 형을 살아야죠.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건 이미 다 결론이 났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법관까지도 협박 또 겁박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김명수 사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생결단 정말 초국지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법관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